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실비보험을 갈아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실비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실비보험에 보상되는 부분 그리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을 갈아타시기 전에 꼭 고려해 보실 점들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시면 실비 청구하시죠? 그때 어떤 서류를 내시나요? 바로 필수 서류인 진료비 영수증을 내실 겁니다. 즉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요. 병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급여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병원에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급여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100%를 그대로 병원비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비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은 진료비 영수증에 있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산정한 다음 공제할 항목을 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실비보험 가입자 모두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 기간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표준 약관을 정한 후부터는 보험사별로 가입기간에 따라 보장되는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은 큰 틀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가입자마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보험 콜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시점의 약관에 따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상되는 부분을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보상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보험이 표준화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표준화되기 전, 그러니까 2009년 8월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가입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해 의료비의 경우 두 가지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즉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과 상해 통원, 상해 입원 특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4월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 실비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질병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장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또는 이전에 가입을 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콜센터를 통해서 디스크가 보장이 되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점은 상해로 인한 디스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질병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갈아타고 싶어도 여러 질병이 있어서 갈아탈 수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청구는 못하지만 상해로는 디스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부터 가입한 분들은 디스크가 보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상해 실비 보험 중에 일반 상해 의료비와 상해 통원 입원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일반 상해 의료비 그리고 상해 의료 실비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은 통원과 입원 구분 없이 보장 범위 내에서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통사고 그리고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약관을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라고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낼까요? 아니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 돈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50%인 2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과 치료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치아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질병이 아니라 상해사고죠. 그럴 경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기도 하겠죠. 그럴 때 보통 임플란트는 비급여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이 비급여와 급여 부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질병이 아닌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다쳐서 한방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침도 맞고 한약도 드시죠? 아마 뜸도 뜨실 거예요. 자, 이런 급여와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럼 질병인가요? 상해인가요? 상해죠. 자, 상해로 한의원에 내원해서 침 치료도 받고 또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복용합니다. 자, 그래서 한약을 복용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청구하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내가 한의원에 간 것이 질병이 아닌 상해여야 가능하고요. 한약도 보신용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보상 청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 실비에 대해 보상되는 부분, 그리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이 되는 부분은 미용이 아닌 질환으로, 즉 치료를 목적으로 한 부분은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많이 나는 여러분들 사마귀, 티눈, 이런 거, 탈모, 이런 거 있으시죠?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마귀가 손등에 난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 사마귀가 발바닥에 나거나 발에 났다라고 하면 걷기 불편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인데요. 이것도 노화로 인한 게 아니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뭐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라던가 이런 식으로 미용 목적이 아니라 보상을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상해 입원 통원 그리고 질병 입원 통원에 대한 특약입니다. 자, 이때 가입을 하셨다면 한방병원에서 통원하는 건 안 되지만 입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방병원에서 보통 치료를 받게 되면 비급여 항목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CT를 찍는다, MRI 찍는다 그러면 거의 다 비급여예요. 그리고 한약 훈증요법 등을 했다라고 하면 다 비급여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400은 거의 비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 100만 원 정도만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요? 통원이 아니라 입원 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입원 시에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한약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8월 표준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한방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아예 안 되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대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못 받겠죠. 그럴 경우에도 4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해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 해외여행을 갔는데 나 이거 해외여행자 보험 깜빡하고 안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40%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은 보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항문 관련 질환, 그러니까 치질 안 되고요. 치과급여, 비급여 모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질환은 되지 않지만 중요한 치매보험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표준화되기 전, 그러니까 2009년 7월까지 가입을 한 실비보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꼭 보험 약관과 증권을 펴서 보시고요. 디스크가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부에서는 표준화 이후에 보상 유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되기 전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화 이후는 다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